마약 오남용 3단학의 남상훈 교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약이 어떻게 유통이 되어 왔으며 자유무역 형태로 영국과 청나라와 같이 교역하던 그 마약이 자유무역 기조 아래서 시작한 것이, 그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식 그 국제 무역 관계로 해서 그 마약이 결국 이제 아펜이라는 그 항목을 가지고 영국에서 청나라로 이제 그 수출이 된 항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FTA가 우리가 미국하고 수년 전에 체결해서 사실 그 운영하는 결과 우리 한국이 많은 그런 무역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수출해서 돈도 많이 벌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으로 지금 이제 관세도 협약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국제 간의 무역이라는 것은 비교 위에 있는 그 항목을 수출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FTA를 체결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각국마다 협의를 해서 지금 관세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차제에 왜 우리 기업에서 이렇게 그 관세에 대한 그 협상에 대한 정부의 협상에 대한 그런 걸 보고 지금 많은 불만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지상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가 관세를 갖다가 협정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어떤 단계에 와 있다는 거, 정부에서도 잘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해진는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에 대한 혼선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마약이라는 것이 영국과 중국 사이에, 중국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라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청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은 청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조 때 이제 그때 자유무역으로 자유주의 무역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현재 미국은 보호무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미국의 오랜 전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협정하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상황이 아니고요. 원래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난 뒤에 그 남북 전쟁도 있었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남북 전쟁이 우리가 역사에 배울 때는 우리 16대 대통령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그 당시에 남북전쟁을 한 것이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보호무역을 하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농경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영국을 뒤쫓아서 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을 뒤쫓아 가지고 그 보호무역 정책을 해서 이 농경국가에서 산업사회 국가로 그렇게 탈바꿈하는 당시입니다. 그때 그 남쪽에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면화를 갖다가 남쪽 그래서 미국에 영국에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영국에서 생산하는 고급 제품들, 이걸 미국에서
많은 관세를 부활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많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또 반대급부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 면화를 영국에 수입을 하는데 많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안 되겠죠. 그렇지만 북쪽에서는 그 보호무역 정책을 해서 그 질 나쁜 그런 제품을 생산을 국내에서 하면서 그 외국의 그 영국의 좋은 제품들이 못 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관세 정책을 해서 북쪽에서는 그 많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쪽에서 볼 때는 그 북쪽에서 그런 관세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국에 면화를 수출하는데 그게 우리가 값을 제대로 못 받고 우리가 이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독립하겠다. 우리가 남쪽엔 독립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북 전쟁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졌는데 결국은 이제 북쪽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60만 명이 죽었답니다. 60만 명이. 그리고 6.25 사변 때 그 미국군이 와서 4만 명이 전사를 하거나 다시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남북 전쟁이 60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치열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나라인데도 그렇게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군이 승리함을 해서 산업사회가 정착이 된 겁니다. 비로소 미국이 농경사회에서 농경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이제 변모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부터 그렇게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에서는 해서 심지어는 관세를 많이 받아서 우리 그 미국 그 시민들한테는 그 돈을 나눠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원래 그 미국이 그렇게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세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서 미국이 저렇게 이제 산업국가로 변모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 국제무역이라는 것이 네덜란드에서부터 이제 그 자유주의 무역이 여러분들이 그 성행을 해서 네덜란드라는 것은 그 홀란드라고 하는 그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스페인의 그 식민지였는데 그 홀란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배를 갖다가 그 몇만 척을 가지고 무역을 했답니다. 제일 그때 잘 살았죠. 그 네덜란드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네덜란드를 홀란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7개의 그 지역이 이제 독립을 이제 스페인에서부터 이제 식민지에서 독립을 해서 그 나라가 건설된 네덜란드입니다. 그 네덜란드가 그때 세계 상권을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에서 그 영국을 상대로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죠. 그 영국에서 이제 결국 외적인 그걸 이용해서 그 전쟁도 하고 해서 결국은 그 네덜란드를 굴복시키고 영국이 제1의 그 세계 국가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걸 이제 보고 보호무역 정책을 자유주의 무역을 하면서 영국에서는 보호무역 정책을 했습니다. 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세계 1등 국가로 이제 등극을 하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 자유주의 무역입니다. 여러분들 자유주의 무역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뒤에 따라오는 그 국가들을 부딪히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자유주의 무역입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도에서 파괴 좋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우리가 미국이 왜 저렇게 하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우리 문명사를 통해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 대응을 해야 되고 하고 지금 이제 재벌에서도 나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으면은 반대 쪽에 그 미국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관세를 협정하기 위해서 뭐 전면에 나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현재 그쪽 무역이라든가 경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현 정부에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서고 있는데요. 그 이제 철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걸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좀 두고 보시고, 이 언론에서는요, 우리 그 5대 정론지가 있었습니다. 3대 정론지 조중동이 있었는데 그건 전혀 지금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유신 시대도 그렇게 이제 서서히 필요할 때도 바른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정론지가 있었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도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많이 참조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방송국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일어나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그 보도를 해야 되는데 보도를 안 하고 논평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약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국이 청조와 이제 무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조그마한 그 어촌이 바로 홍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편 전쟁이 끝나고 영국이 그 99년간 조차를 했죠. 조차를 하다가 1999년도입니까? 97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그 99년이 됐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 홍콩을 돌려준 겁니다. 지금 이제 그때의 아편 전쟁을 통해서 조그마한 어촌이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그 도시가 된 거죠. 여러분들 그 많은 발전을 시켜서 중국으로 다시 이제 조차가 끝나가지고 돌려준 걸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 무역의 하나의 정식 무역으로서 우리가 이 마약 그 교육도 있었다는 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아편 전쟁 끝나고 이 마약이라는 것이 그 굉장히 효과는 좋지만 우리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해악적이다 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 용어에 나옵니다만 마약이라는 게죠. 그 아편이 그 양귀비에서 이제 수출해서 아편을 만들어서 그 인도에 가면 그 동인도 회사라고 있는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당시에 그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 양귀비를 재배를 해서 사실 양귀비가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근데 인도에도 많이 재배를 하고 해서 그걸 이제 아편을 만들어서 이제 무역을 했었죠. 1840년도에 이제 1차 아편 전쟁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 37년 후에 1976년도에 또 이제 2차 아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승리함을 해서 많은 그 보상금과 홍콩을 99년간 조창을 걸게 됐었죠.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아편이라는 것이 마약,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학명이 마약에 이제 아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류 밑에는 대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강사들도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강의를 지금 이제 듣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류에 많은 공헌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마약이 약으로서 attractive medicine 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일본의 그 마약 정책에서 지난번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보면은 약물 뭐 이렇게 그 한자로 그렇게 이제 표현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 국제적인 그 공식 명칭은 마약입니다. 마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우리가 혼합적인 마약, 케미컬하고 기존 그 아편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만드는 그런 마약도 있고요. 아주 그 480여 종에 달하는 그런 마약류가 있습니다. 그 낮은 원가, 복용을 쉽게 아주 전달하기 좋게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상을 통해서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마약의 그 아편 전쟁 이후에 마약이 밀무역으로 이제 됐다는 거.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제일 그
미국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2차 행정부가 출범함으로 해서 그날 바로 마약에 대한 그 이제 미국 특히 이제 중국에서 중남미 쪽으로 해서 또 캐나다를 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멕시코 국경이라든가 플로리다 그 국경을 통해서 그 들어오는 그 펜타닐에 대해서 그 비상사태를 선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에 8만 명이 펜타닐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미국의 마약 정책을 보면은 한국이나 그 일본보다도 거기는 350억 달러의 그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어요. 마약을 한 사람들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350억이라면은 우리나라 하나로 하면 이제 500조 되겠죠. 5년 동안에 그 예산이 350억 달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하나로 보면은 그 5년 동안에 약 한 500조. 5년 동안에 그 이제 약 500,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50조 원이 이제 예산에 책정이 돼 가지고요. 그 월별로 연별로 나누면은 약 뭐 10조 정도 되겠죠. 네? 매년 10조의 그 금액을 미국 정부에서는 예산을 측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펜타닐은 호기심에서 그걸 복용할지 몰라도 한 번 복용하면은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집에 가면은 손자도 있고 아들들 있고 하겠습니다만 아들들은 다 컸으니까 근데 손자들 특히 이 호기심 때문에 우리 국민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이 그걸 복용한다는 게 많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태인들은 식사 시간에 그 교육을 많이 한답니다. 하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은데요.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도 우리 유교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옛날에 가장들이 많이 그 가정교육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산업사회가 극도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하고 해서 그동안에 자식들이라든가 손자들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그 마약들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의 그 국민 그 인당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강릉 밑에 보면은 그 옥계라는 항이 있어요. 조그마한 항구인데 거기에 화물선 통해서 2톤에 달하는 그 마약이 그 미국 정보 당국에 그 정보 제보를 해서 우리 군경이 들어가서 그걸 압수했는 게 있죠. 여러분 아시는 코카인이라고 그거는 고급 마약에 속합니다. 좀 중독성은 제일 덜 떨어지는데 덜한데 그것이 그 2,000kg 같으면요. 2,000kg 같으면 그 1kg에 10,000명이 복용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2톤 같으면요. 우리 거의 남한 인구가 지금 4,700만, 뭐 5천만 해외까지 다 합쳐 그런데 그 사람이 1회에 복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해외에서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통이 한번 결정이 되면은 두 번 다시 그게 이제 그 구조를 점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팔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우리가 지금 봉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제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의 그 강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마약에 대해서 대처를 해오고 입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집행을 했는가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마약에 대한 그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이 방공을 국시해서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아펜이라 이런 것이 국내의 재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만 이렇게 저걸 했지 국제적으로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일단 오늘 강의에서 빼고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부터 1963년에서부터 1979년까지의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이 습관성 의약품에 대한 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7년도에 이 대마관리법을 해서 제가 주신 그 자료에 보시면은 표지 말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대마, 이제 여기 보면은 학명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THC와 대마에 THC와 CBD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진 물질인데요. 대마에 보면은 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이라 해서 이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즉 이제 마리화나입니다. 마리화나. 이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이 마리화나를 갖다가 복용할 수 있는 길이 없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복용했습니다. 이거는 월남전부터 시작해서 그 미국에 굉장히 그 유행을 하던 그런 물질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그 기지촌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기지촌을 통해서 이게 유입을 돼서 그 특정인들, 연예인들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많이 복용이 됐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60년대만 하더라도 이 마약 그 값이 비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나 그걸 알아도 어떻게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돈을 만지고 하는 연예인들 통해서 많이 이제 보급이 돼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대마관리법이라는 게 1977년도에 시행이 돼서 매우 엄격하게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 법에 보면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그 조항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약 유통하고 연결이 돼서 사형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정확히 몇 명은 되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떤 언론 보도 통해서 몇 사람이 중국에 이제 그래서 구금되고 난 뒤에 이제 사형 집행된 걸 알고 있어요. 마약 강제 유통하고 하던 조직이 그게 있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그걸 이제 사형까지 시키는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롤 모델을 많이 이제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기업을 갖다가 만들고 하는 것도 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보고 시진핑 주석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WTO 상태에서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데 지금 중국 같으면은 중진국 문턱에도 못 들어가보고 지금 망하게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중국을 대권을 세계 패권 국가를 다루는 거기에서 완전히 아웃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작업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그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습관성 의약품에 대해서 대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올이라는 게 THC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것과 CAD, 카비나비디올, 대마 종자유죠. 이제 여러분들 비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대마 종자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상도하고 강원도 쪽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바이오 쪽에 한번 응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THC 성분하고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그리고
그다음 대마 종자유를 형태로 되어 있는 CBD하고 이걸 분리를 해서 대마 종자유만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 지금 상황에 있는데 이게 완전히 분리가 잘 안 되는가 봐요. 화학적으로, 케미컬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바이오 케미컬 쪽에, 바이오 식품 쪽에, 바이오 의약품 쪽에 이 적용하는 데는 또 더 세밀한 이 화학적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없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죠. 예? 없는 상태로 해서 지금 이제 이게 답보 상태로 그냥 재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대마 종자유라고 하는 카바나비디올은 어디에 좋으냐면은 여러분들 그 간질병 있죠. 간질병에 굉장히 특효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예,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이 대마를 이제 지정을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THC입니다. 9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니올 해서 이것이 이제 그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것을 이제 못하게 한 겁니다. 못하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하셨고요.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예, 자료에 제가 나와준 자료에 보시면은 여기 대표적인 그 개인 사례로 76년, 77년도에 그 가수 조용필 씨가 대마 이용 연료로 은퇴 공연까지 열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무혐의 보도해서 회고 기사 나오고 고문 피해를 주장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동아일보, 경향신문 그 나는 기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집계를 해봤는데요. 그 신중영 씨가 75년, 76년 사이에 또 구속 입건이 돼서 여러분 신중현 씨 아시고 계시죠? 네. 예. 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런 노래 해서 아주 록 가수로 유명한 가수인데요. 그야말로 그 원조죠. 록 음악의 원조인데 이 신중현 씨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조용필처럼 이분도 이제 구속 입건돼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러면 박 대통령이 이렇게 사회에서 돈도 만지고 인기도 많은 이 사람들을 상대를 했냐. 절대로 마약은 이 대마는 한국에 발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당시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때 개발 시대입니다. 개발 시대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원천 우리가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지금 살기 바쁜데 그 마약을 갖다 이렇게 공급을 해서 그걸 앞장서는 게 이제 인기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해서 되느냐 해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이 시기에 대마관리법 박 대통령이 만드는 대마관리법 그냥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서 마약류 관리법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법제가 편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마 단독 정책은 부족하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역시 이제 마약류 관리법을 해서 2000년도에 통합적으로 그렇게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대마 자신은 주목할 만한 그런 정책 변화가 없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와가지고 마약류 관리 체계 내에 대마 규제를 다 계속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이 대마 햄프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대마 산업화 및 활용이 논의가 있었어요. 이제 바이오 케미컬 쪽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마 종자유, 그러니까 비환각 효과가 있으면서 그 간질병에 아주 특효한 걸 해서 바이오 쪽에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활용을 논의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제 그걸 알아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재임기한 22년에서 25년 그 사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해서 비로소 그때는 처벌 위주로 있다가 비로소 중독자 사후관리, 청소년 예방교육,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도할 때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보도할 수 있도록 이 보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이 이전에 정권에서는 이야기 안 하던 중독자 사후관리까지 청소년 예방 교육을 해서 이렇게 이제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마약 쪽에 앞으로 우리 한국은 미국처럼 1년에 10조 원이라는 그 돈을 갖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 예방교육 쪽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마약 강의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우리 마약 국제 마약 경찰대학교에서도 이런 재원들을 양성을 해서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시 우리 가서 이 마약을 강의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돈이 아주 적게 들죠. 미국처럼 10조씩 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강의라고 하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됐음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 9월부터 그 식약청에서도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 교육생들 전문가로 이제 강의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지금 9월부터 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도 횟수를 이제 거듭함으로 가서 우리가 많은 그 방향 설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학적인 그런 특성과 유통 쪽에 특히 이 마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보면은 국제 무역인데 여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적인 그러기 때문에 그 미국, 중국에서는 자기들 패권 국가를 빨리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펜타닐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그 원료를 중남미에 공급해서 미국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그 중국의 한 장성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펜타닐 이 마약 이거 정책으로 해서 초안전해서 우리가 미국의 인구 1억 명을 더 우리가 1억 명을 빨리 돌아가시도록 해야 된다. 이런 그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총성만 없는 전쟁이지 초안전이라서 이거 뭐 어떤 경기라든가 시간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 중국에는 이 2053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하찮은 행동을 가지고 또 저 산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 전략이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 우리 정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요, 뭐 시진핑 주석이 지금 뭐 실각 그 소문도 많고 이런데 뭐 알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 목사님 강의는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간으로서 끝내고 다음 이제 이 강의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는 제가 다음 주에 또 하는데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음에 오실 때는 가져오시죠. 19페이지에 달하는데 다음 강의 때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에 가서 못 가지고 싶었어요. 예. 근데 여기 놔두시면 되겠어요. 예. 집에 가서 가면 앞에다가 자기 이름 써놓고 놔두세요. 자기 이름 쓰고 써놓고 놔두시면. 학생이 가방 안 가댕기라 그러니까 똑같게. 요새 학교는요, 가방 안 가댕겨. 가방 다 빼놔놓고 그냥 몸만 댕기더라고요.